오늘은 과학 지우스입니다. 물리평가원 3년치 분석도 완성했습니다. 자, 일단 물리의 전체 성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각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이제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수능에서는 9문제, 6문제, 5문제 이런 비율로 대체로 나오는 편입니다. 1단원은 이제 역학 에너지 파트로 여기서는 물체의 운동, 그리고 여러 그래프들,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역학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에너지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의 보존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열역학,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등을 이용한 열기관 해석, 그리고 열 효율, 그 다음에 특상이라고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핵반응. 자, 요런 게 이제 1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물질 전자기장 파트로 전기력, 쿨롱의 힘,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그리고 에너지띠, 보어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 세기를 찾거나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물체의 자성, 그리고 전자기 유도. 자, 2단원은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파동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 주기, 진동수, 굴절, 그래서 파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사, 그리고 광통신, 전자기파, 그리고 간섭,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과 빛의 이중성 파트인 광전효과와 물질파, 그리고 현미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원은 이제 이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등급 컷을 보시면 2021학년도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첫 해였는데, 보다시피 6월이 1등급 44점, 9월 44. 수능이 너무 좀 억울했을 수 있어요. 50점이 다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그런 약간 불운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에 등급 컷이 조금 잘 나오지 않아서 수능 때 이게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오버리는 바람에 하나만 틀려도 바로 2등급이 되는 그런 좀 최악의 수능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자, 2등급, 3등급, 자, 이런 식의 분포가 되겠고, 쌤이 봤을 때 1등급 컷이 높으면 물리는 당연히 좀 불리한데, 이렇게 이제 50이나 48 이렇게 되면, 근데 44, 45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정도로 조정이 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올해 6월에 1등급 컷이 48이었고 9월이 44였는데 수능 때도 45 정도로 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희망을 가지시고, 자, 재작년 거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오답률 순위부터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마지막 20번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탄성, 중력, 운동 에너지들의 혼합형이 나오는데, 시간적인 것이 제일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 자체가 또 상황이 길다 보니까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가장 많이들 놓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는 그런 지금 전통적인 물리의 좀 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꽤 많이들 틀리는 내용 중 하나고,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오답률은 4번째였고, 그 다음에 점전화 전기력 문제도 개정 이후에 꾸준히 나오는 중요 유형입니다. 조금 정해져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정에서 풀어야 되는 그 문항 특성 때문에 좀 시간적인 소모가 있다라는 게 좀 약간 단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물질파 관련 문제들은 뭐 람다는 mv분의 h, 물질파 공식만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이게 후반부다 보니까 내용 학습이 잘 안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3단원의 내용은 대부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 1단원의 어떤 킬러 문항들보다는 요 3단원 킬러들이 훨씬 더 풀기에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전반사, 광섬유,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오답률이 좀 높았던
그래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개념 문항 비율이 높았는데 대략 개념 문제 7, 풀이형 문제 3 이 정도 비율. 그래서 개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용어나 기본 원리에 대한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개수는 1, 2, 3, 4, 5가 4, 5, 4, 3, 4. 탐구는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사탐하고 좀 다르게 이 정답 비율이 좀 예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좀 추천하는 방식의 찍기는 내가 14개나 15개 정도를 풀어서 맞춘다. 그래서 풀어서 맞춘다. 그럼 나머지 못 푼 문제들은 한 번으로 몰아 찍는데 문항수를 보고,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풀이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고, 그러면 최소한 2개는 더 맞게 됩니다. 2개 최소한. 그리고 그냥 찍으면 이제 1개 정도 더 맞고. 그래서 지금 요 오답률 높은 5개를 안 풀고 채점을 하면 37점으로 3등급인데 한 번으로 몰아 찍으면, 지금 3번이 이제 없으니까 3번으로 몰아 찍으면 42점으로 2등급. 대체로 등급 컷이 높게 나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 번으로 몰아 찍으면 3등급이 대부분은 2등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으로 나머지를 더 맞추신다면 더 고득점도 노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6월은 첫 개정이라 그런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역시 20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요 내용이 들어가면서 같은 형태로 탄성, 중력, 운동 에너지. 지금 보면 수능 때도 요게 그대로 좀 이어지죠, 기조가.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올해 좀 자주 나왔던 주제인데 오답률이 좀 높았다.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계돼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3위가 나왔던 게 운동법칙. 이제 벽에다가 상자 붙여놓고 미는 건데, 작용 반작용.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힘 따지는 문제들이 아직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물체에다가 이제 힘 표시해가지고 이 힘 알자형 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은근히 이쪽 부분이 약한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역학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이쪽마저 안 가져가면 사실 풀 문제가 별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연력학도 좀 까다롭게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얘도 우선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파트보다 이게 시간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점전화 전기력.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아직 이 문제를 푸는 그 요령을 학생들이 많이 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점전화의 전하력이 만약에 다르다. 근데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이 만약에 0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받는 힘이 0이라면 여기 사이 거리, 여기 사이 거리를 고려했을 때 얘와 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누구의 전하량이 더 크고, 이렇게 이제 0이라고 가정하고 놓고 푼다든지, 아니면 뭐 중심에 있는 애를 양쪽에서 힘을 똑같이 가한다든지, 누가 더 힘을 세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루틴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연습이 기출을 가지고 조금 되신다면 좀 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도 은근히 많이들 틀리는데 뭐 빗면이라든지 도르래 이런 역학의 약간 시간 소모 문제들보다는 이런 게 이제 매우 착한 문제들인데 여기 좀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연습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특히 전자기 유도랑 관련된 예시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스피커는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라서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마이크는 또 전자기 유도고,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자기 유도와는 다르게 어떤 운동 없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석을 가까이 접근시키고 후퇴시키고 이럴 때 이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무선 충전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만들어진 자기장으로 인접해 있는 이제 휴대기기에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자기 유도의 중요 원리라서 꼭 점검을 해 두셔야 되고, 자속시간 그래프랑 이제 같이 붙여서 줬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력, 탄성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점전화 유형 연습, 특히 3단원 개념학습, 광통신, 현미경, 이 현미경도 문제로 나오면 3점짜리 잘 나오는데 이것도 좀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정답 개수가 5, 4, 4, 3, 4. 만약에 위에 오답률 높았던 5위들을 안 풀었다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럼 이제 2번으로 찍으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찍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가 확실히 맞았다 생각한 걸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그러니까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은 한 번으로 몰아찍겠다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수능 굉장히 점수 컷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풀어보면
그렇게 문항 난이도가 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에 나왔던 대부분의 중요 내용들이 등장했는데 큰 계산 없이 풀 수 있게 나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안 높았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0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오답률 제일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18번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물체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역학의 전통적인 문제. 자, 특수상대성 이론도 오답률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점전화 전기력, 역시 후반부라서 좀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사 광섬유. 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맞춰야 되는데, 이쪽 굴절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 경우가 좀 있었고, 6월, 9월 경향을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개념 문항 비율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주요 유형, 역학의 전통적인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좀 중요했던 그런 수능이었다 보시면 되고, 정답 개수는 4, 4, 4, 5, 3. 위에 있는 오답률 높았던 것들 빼고 다 맞으면 3, 5개. 그래서 하나만 찍어도 문제는 맞추게 되는. 이제 작년으로 가게 되면 2022학년도 이제 수능 때문인지 이제 난이도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42점. 전체적인 오답 순위는 이렇습니다. 가장 높았던 거는 전통적인 역시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20번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식만 잘 세우고 천천히 연립을 하면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가장 압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확실히 시간 투자로 얘를 맞추는 것도 전략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주력으로 미는 파트, 뭐 전반사라든지 점전화라든지 뭐 그쪽에다가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운동량과 상대 속도 관련 문제들, A가 본 B 둘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시간 그래프, 이제 상대 속도가 약간 새로운 유형으로 좀 등장했습니다. 개정 이후에.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역시 오답률 꽤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방향 세기 찾기. 요게 이제 약간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운 좋게 한 번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류 방향 고려하다가 찾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여기는 경험치,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과전자 현미경이 이제 오답률이 높은데 무려 4번인데, 확실히 후반부는 개념 연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형 문항 필수적으로 정복을 하셔야 되고, 문항 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요. 많을 때는 7대3, 적어도 6대4니까.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 킬러 문항도 시간 내에 풀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되고 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들, 그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점전화,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정답 개수는 4, 3, 4, 4, 5. 위에 있는 5개 틀렸을 경우에, 안 풀었을 경우에 2, 2, 3, 4. 뭐 1번으로 찍으면 이렇게, 이번에는 2개를 맞게 되네요. 42점. 자, 작년 9월 역시 20번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고, 두 번째로 높았고, 제일 높았던 거는 점전화 전기력. 이제 조금씩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물리는 보다시피 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운동량 상대 속도 그래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운동 2법칙. 그래서 F는 MA 이용해서 빗면에서 물체 가속도랑 거리 시간 확인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오답률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 다이오드에서 이제 순방향, 역방향 고려해가지고 전류 흐르는 것들을 전자기유도랑 연결해서 찾는 건데, 요게 이제 약간의 신유형이라고 하면 신유형인데 익숙치 않았는지 많이들 틀렸어요. 자, 문제 유형에 좀 변화가 보였고, 1단원 문항이 요때 한 개 더 늘었어요. 요때 10개, 5개로. 원래 이제 9개, 6개, 5개 나오는데 요때 1단이 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문제들. 자, 역시 확실하게 요거를 잘 풀어야 타임 어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시간 확보로 킬러 도전하는 거 필요하다. 자, 이때는 정답 개수가 예쁘게 4번이 5개 나왔고 4개가 나왔고 각 번호가 위에 있는 오답률 5위 안 푼다 이러면 2, 3, 4, 3, 4. 그럼 2번을 찍으면 이렇게 해서 2개를 더 맞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등급 컷이 잘 나왔고 보면은, 자, 20번에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이제 마찰 1. 그래서 이 마찰 2를 그대로 활용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운동 2법칙 빗면. 자, 특수상대성 이론 오답률 5위였고, 자, 점전화 전기력인데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파트가 약하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은 조금 전략을 세워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어디에 집중시킬 거냐. 그래서 본인 이제 목표 등급에 맞게 그렇게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비율이 증가해서 그 전에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게 보완이 됐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시간 소모 문항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기출 변형 연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개수는 43544. 위에 있는 오답률 높은 5가지 문제를 안 풀었을 경우 이렇게 2번 쪽으로 쏠리고 배점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매우 중요한 이제 시험이 2번 지나갔는데 6월에 등급 컷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제 6월 문제에 대한 조금 깊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문제 오답 순위는 연력학이 오답 순위가 1등이었습니다. 연력학.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제 거의 밀려났고 이때 밀려났는데 이제 바로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 운동 2법칙. 그래서 중력, 도르래, 등가속도 운동 이것도 이제 오답이 높고 자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오답 순위에 좀 계속 끼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면 빨리 풀어지고 안 되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런 파트 특성이다 보니까 꼭 연습을 해서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꼭 연습해야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다음에 점전화 전기력. 그래서 대체로 좀 어렵게 나오던 문제들이 그대로 배점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난이도는 낮았고 기출 유형이 좀 반복됐기 때문에 기출 연습이 된 친구들은 조금 쉽게 풀었고 자, 수능 때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고려해서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꼭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걸로도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꼼꼼히 실수 없이 질량, 속도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정답 개수는 43454. 자, 위에 있는 5개를 안 풀었을 때는 33243. 2번으로 물어 찍으면 43인데 난이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지금 보듯이 43이어도 2등급이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꼭 잘 풀어가지고 좋은 등급을 맞으시길 바래요. 자, 이번 9월이 이제 44, 39, 32, 26 이렇게 나왔었고 자, 요 자료 자체도 쌤이 구글 드라이브로 받을 수 있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스스로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서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20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빗면 마찰 1. 자, 요거는 한 번은 더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탄성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문항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4번에 운동 2법칙, 역시 빗면 FNMA.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역시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의외인데, 아직 이런 힘의 관계, 앞에 이제 힘과 상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학생들이 생각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킬러만 푸느라고 이런 기본적인 힘의 관계를 연습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혼동했을 수도 있는데,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는 회로 전류방에 찾는, 요거는 약간 요때 거를 좀 많이 좀 활용한 듯한. 그래서 요번 9월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작년 9월에 나왔던 여러 유형들이 요때 많이 다시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출은 최소한 3개년치에 대한 기출 연습은 하셔야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6월, 9월은 각각의 주제들 다 변형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쌤도 이런 것도 지금 준비 중인데 어쨌든 꼭 스스로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9월에 대한 이제 총평은 주요 단원, 공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너지 이랬을 때 2분의 1 mv제곱 외에 역학에서도 2n분의 p제곱으로 풀었을 때 델타 p 이용해가지고 더 빨리 푸는 상황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질파도 람다는 mv분의 h 이러면 루트 2m 2k분의 h. 그래서 공식들은 좀 빨리빨리 떠올 수 있도록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굴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으로 하지 말고 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꺾인다면 어디로 갈까? 꺾여서 이쪽으로. 그럼 굴절률 판단. 작고 크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굴절률의 이 글자도 좀 크게 나타내면서. 그리고 점전화 가정하는 연습 빠르게 해보시고. 요거는 기출됐던 점전화 문제들만 가지고도 A는 B, B, C, 얘가 더 전화량 커, 얘가 작아. 문제를 안 풀더라도 문제에 대한 그 A, B, C 각각 점전화를 해석하는 연습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다 풀지 말고 자기가 약한 유형을 문제 상황 해석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기출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한 다음에 내가 맞출 유형, 그 다음에 약간 어렵게 느끼는 유형 구별 반드시 해주시고. 자, 정답 개수는 53444. 위에 있는 5개를 드리면 자, 이렇게 2번하고 5번으로 쏠리는데 하나 찍으면 이렇게. 절대로 답을 찍을 때 4번이 많다더라, 3번이 많다더라. 그래서 막 찍으지 마시고 자기가 푼 거를 믿고
한 번으로 꼭 몰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맞았다 생각한 거 맞추고 틀렸다 생각 틀리고, 그럼 이제 자기 약한 약점이 어딘지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3년치 물리 이제 나왔던 문제들 한번 쫙 훑어봤는데,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이 대체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 근데 시간 확보만 되면 풀어볼 만한 문제니까 요거는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확보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점전화 문제들, 자기장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냐, 이제 그게 이제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힘에 대한 것들 놓치지 말고. 자, 그 정도가 전반적인 쌤의 평입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광전효과 문제는 무조건 다 풀 거야. 뭔가 자기의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한 14개 정도를 강점으로 풀고, 나머지 요거는 남은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주력해서 연습할 거, 이런 것들 구별하셔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료가 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제 여기 링크에다가 또 둘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운받아서 자기가 공부할 방향 정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안녕.